해보죠.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했었던 게 뭐에 대한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제로 물질들은 전기가 잘 흘러? 안 흘러? 라고 하는 가장 큰 전제는 전기 전도도였어. 자, 그래서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 정도를 표현하는 거 전기 전도도. 그 중에서 고체 상태일 때 전류가 제일 잘 흐르는 물질을 싸잡아 뭐라고 부르게? 얘기해줘. 뭐라고 한다고? 고체. 맞아. 도체보다는 전류가 조금 덜 흐르는 애를 뭐라 그런다고? 반도체. 자, 전류가 아예 잘 못 흐르는 아이들은 뭐라 그러니? 절연체. 자,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는지 정도에 따라서 고체 물질들을 도체, 반도체, 부도체로 나누는 거니까 반도체는 도체보다는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지만 절연체보다는 전류가 잘 흘러. 됐어? 그러니 나는 반도체도 도체만큼 전기가 잘 흐를 수 있게 기능을 향상시키고 싶어. 멋진 말. 뭐 시킨다 그랬지? 기능 향상? 도핑. 됐어? 그래서 도핑 시켜서 전류를 잘 흐르게 조작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핵심. 됐니? 자, 그러면 우리는 원래 반도체, 됐어? 그 반도체를 우리가 순수 반도체라고 해. 순수 반도체는 몇 쪽으로 만든다고? 그렇죠. 14족 원소로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주로 누구 써? 규소. 규소를 다른 말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알아? 뭘로 얘기해? 실리콘. 자, 그러면 규소는 14족이니까 최외곽에 전자 몇 개 있게? 4개 있으니까 이렇게 전자 4개가 이렇게 있어. 근데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는 게 완벽한 거야? 8개. 그걸 멋진 말로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완벽해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8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는 8개를 못 만드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규소들하고 무슨 결합? 공유 결합하려고 그래. 그래서 전자 하나씩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결합하려고 한다고요. 자, 그래서 얘는 완벽해지지만 나머지도 완벽해지고 싶어서 나머지 아이들도 또 다른 규소들과 공유 결합을 이렇게 반복해 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순수 반도체야.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전류가 안 흘러. 됐니? 그래서 전류들이 잘 흐를 수 있게, 다시 말해 전자가 잘 움직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다른 물질을 첨가할 거지. 그게 바로 도핑하는 기술이야. 자, 근데 아무 족이나 첨가하진 않아. 몇 족 또는 몇 족을 도핑해? 14족 또는 아니 13족 또는 15족을 도핑해. 그 중에서요 13족을 도핑하던 15족을 도핑하던 여기에 다른 물질을 집어넣으니까 이제부터는 순수하지 않아. 무슨 반도체를 만드는 거라고? 불순물 반도체를 만드는 거야. 그 중에서 13족에 해당되는 알루미늄을 넣을 건데 여기서 규소 하나 빼고 알루미늄을 넣으면 꼬맹아 규소 하나가 이렇게 빠져. 규소 하나가 이렇게 빠지고 거기다가 알루미늄을 넣으면 알루미늄이 들어오면서 전자 몇 개만 집어넣게? 몇 개 집어넣을 수 있게 알루미늄은? 네, 13족이니까 3개 집어넣어요. 그러면 4개 빠진 자리에다가 3개를 집어넣으면 전자가 없는 하나의 빈자리가 만들어지는 거 알아? 이 빈자리를 멋진 말로 뭐라 그래? 양공. 됐어?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있는 구멍인 양공이 생겨서 이 양공이 없을 때보다는 전하가 잘 움직이는 한국말로요. 양공이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전하 나르게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고등학교 가서는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게끔 되는 거고요. 만약에 15적인 인을 도핑해요 라고 하면 규소가 있던 자리에 요번에는 인을 집어넣어 볼 거예요. 자, 인을 집어넣으면 인이 들어오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 몇 개 집어넣을 거야? 5개 집어넣으니까 전자가 이 자리를 꽉 채우고
구도 하나 남아. 그 하나 남은 아이가 위로 올라가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뭐가 되니? 자유전자가 이런 식으로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15족을 도핑하면 자유전자가 생겨서 전류가 잘 흐르는 전하나르게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나니? 되겠어요? 이렇게 돼서 실제로 13족 또는 15족을 도핑해서 전류를 잘 흐를 수 있게끔 해요. 자, 그중 13족 따로 15족 따로 쓰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3족과 15족을 한 덩어리 안에 같이 집어넣어요. 그 중에서 얘기해 보세요. 13족을 도핑해서 양극이 생기는 걸 무슨 반도체? P형 반도체. 자, 15족을 도핑해서 자유전자 생기는 거 무슨 반도체? N형 반도체. 맞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P형, 한쪽은 N형. 그래서 한 덩어리 안에 반도체가 2개 들어있는 걸 멋진 말? 다이오드. 또는 한 덩어리 안에 반도체 3개 집어넣어요. P, M, P 또는 M, P, N 이렇게 집어넣어요. 되겠어? 자, 그래서 한 덩어리 안에 반도체가 2개 있으면 다이오드, 3개 있으면 멋진 말? 그렇죠. 트라이의 약자, 트랜지스터. 그중 다이오드에서 전류가 잘 흐르게끔 회로도에 연결할 거야. 그러려면 여기에다가 건전지 전압 연결해야지. P형 쪽에 무슨 극이 오는 게 맞다고? P 풀. 그래서 플러스가 오게 하고 N형 쪽에 마이너스가 오게 이렇게 연결할 거야. 그러면 플러스에 의해서 P형 쪽에 있는 양봉이 끌려올까 밀릴까? 밀리죠. 양봉도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어서 양봉이 이렇게 밀려가. 그래서 어디까지 밀려간다고? P형과 N형이 만난 접합면 쪽으로 이동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N형 쪽에는 자유전자가 드글드글한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걸었어? 그러면 전자가 또 밀려. 어느 쪽으로? 접합면 쪽으로. 그래서 접합면 쪽으로 밀린 전자가요. 양공을 타고 아싸!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는 이렇게 이동하지만 우리 전자와 반대 방향의 흐름이 전류니까 전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는 방향을 갖게 됩니다. 되겠어? 그래서 항상 전류가 한 방향으로 이 꼬꼬맹이 새끼가 너 찾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한 방향으로 잘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반도체인데 문제 있어. 우리 집은 무슨 전류? 우리 집은 무슨 전류가 흐르게?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고 전류가 한 번은 이쪽, 한 번은 이쪽으로 흐르는 뭐지만 무슨 전류? 그렇죠. 우리 집은 교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주기적으로 갔다리 왔다리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 충전을 못하니까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걸러내자. 그래서 반도체를 집어넣으면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통과시키지만 역방향으로 올 때는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걸 멋진 말로 무슨 작용한다 그러지? 전류를 한 방향으로 잘 걸러내는 작용을? 네, 물을 걸러내는 건 정수작용이고요. 전류를 걸러내는 걸 우리가 정류작용해요. 그래서 다이오드는 정류작용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이해되지? 그거에 비해서 트랜지스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엄청 어려운 공부할 때 나오는 아이야. 지금은 이름만 나오는데 트랜지스터는요. 실제로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요. 전류를 흐르게 했다가 못 흐르게 막았다가 흘렀다 안 흘렀다 흘렀다 안 흘렀다 해서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스위칭 작용한다. 그리고 전류를 세게 흘렀다가 약하게 흘렀다. 세게 흘렀다 약하게 흘렀다 라고 하는 증폭 작용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언니 오빠들이 배우는 물투라는 내용에서 하죠. 통과에서는 그냥 이름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 그래서 이 중에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중에서 그래서 숙제해온 거 숙제 꺼내줘. 자, 숙제한 것 중에서 질문할 거 있는지 제가 확인할 겁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들아 우리 숙제 어디까지였지? 73페이지까지였죠. 자, 책 비시면요. 숙제 검사 좀 해줘. 아들. 아, 이 꼬꼬맹이 새끼들은 너 지난 시간 숙제 줘. 비대면 숙제였나? 그때 하다가 말고 봤던 게 뭐였어? 다 했네. 큐. 학부모 상담 구간이다. 잘하자. 자, 그리고요. 오늘로 여러분들 화학 파트가 이제 끝난 거고 이제 오늘 선생님이랑 테스트 본 다음에 물리 들어갈 거예요. 통과에 있는 물리.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동안 배웠던 앞부분 선생님이 단원 테스트를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주태 대신에 단원 테스트를 조금 볼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쭉 넘겨가면서 한번 공부를 정리해 보세요.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내신 기간 이렇게 되거든요. 네. 자, 볼게요. 지난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풀어온 문제는 이 단원에 해당되는 전체 문제들까지도 뒤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했던 반도체에 대한 얘기죠. 자, 66에서 67까지 질문. 66, 67. 여기 괜찮아? 넘기겠습니다. 68, 69에서 질문하죠. 9번하고 12번 해보도록 할게요. 9번, 12번. 10번도요. 자, 선생님하고 9번, 10번, 12번. 맞아? 12번 맞아? 네. 9번 보시면 다음은 전구에 불이 들어오도록 구성한 회로입니다. 자, 저 물어볼게요. 이거 꼬마 전구에 무슨 연결이야? 직렬이야, 병렬이야? 병렬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건 꼬마 전구는 저항입니다. 저항의 병렬 연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내용 다 선행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꼬마 전구인 저항 두 개가 병렬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 그리고 건전지가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자, 그래서 불이 들어오는 회로도를 구성했고 물질 A를 회로에 연결시킨 후에도 계속 불이 들어오게끔 하려고 해요. 물질 A에 어떤 물질이 있어야 됩니까? 자, 꼬맹아, 여기 전선이 끊어졌는데 여기다가 어떤 물질을 넣어서 전류가 잘 흐르게 할 거래.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도체겠니, 반도체겠니, 부도체겠니? 도체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도체는 주로 어떤 물질? 어떤 물질? 금속에다가 유일한 비금속 하나. 누구? 흑연. 그래서 샤프시. 요겁니다. 그래서 금속 또는 흑연을 집어넣으시면 가능하고요. 걔네들을 싸잡아 우리는 도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순수 반도체의 전도도가 작은 까닭은요. 아까 말씀드린 순수 반도체는요. 이런 식으로 자유전자나 양분같이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 순수 반도체에는 없어요. 그래서 전류가 잘 못 흐릅니다. 그래서 순수 반도체에서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는 이유는 전자가 자유롭게
하면 돼요. 됐어?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해.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불순물 반도체로 뭐 한다? 도핑한다. 그래서 13족 또는 15족을 도핑하는데 아까 물어봤어요. 13족을 도핑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뭐가 생겨요? 전하 나르게 역할하는 양공이 생겨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게 되는 거고 15족을 도핑하면 뭐가 생긴다고? 그렇죠. 자유전자가 생겨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게 됩니다. 라는 걸 쓰시면 돼요. 자, 그럼 12번 보시면 다음은 전신주 사진인데 옛날에는 길거리에 전신주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전선을 이렇게 올렸는데 요즘은 다 땅속으로 심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봇대를 잘 못 봅니다. 자, 전신주 사진입니다. 전신주의 전선에 쓰이는 전기적 성질을 가진 물질들의 종류 똑같죠? 전신주 속에 전선 속에 있는 건 전류가 잘 흐르게 하는 누구? 소체. 그 중에서 기억나? 우리 전선 속에 있는 금속은 누구게? 구리. 그래서 우리 구리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러한 전신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모두 쓰고 그 까닭을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전신주의 전선 속에 있는 도선은 구리고요. 근데 그 구리만 있으면 감전되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고 그 바깥쪽에는 피복을 싸서 누가 만져도 감전되지 않게끔 하지. 그 피복은 뭘로 만들어? 구도체. 되겠어? 이런 거예요. 대부분 얘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고무, 플라스틱 이런 것들로 쌉니다. 네. 자, 넘어갈게요. 자, 70, 71페이지 질문해봐. 2번, 2번, 3번, 6번. 자, 2번, 3번, 6번인데요. 2번에 표는 여러 가지 밑줄 쳐. 할로젠 원소가 몇 쪽일까? 17쪽. 뭐죠? 자, 17쪽에 있는 아이들이야. 그래서 17쪽에 있는 불러 위에서부터 플루오린, 풀 먹는 염소를 부러워하는 아이. 됐어? 우리는 주기율표상에 얘네들만 외우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17쪽을 다 배우기 때문에 여기 4개 다 외워. 풀 먹는 염소를 부러워하는 아이. 됐지? 그 중에서 17쪽의 성질은 위로 갈수록 더 세게 나타나는데 빨리 기억해봐. 얘네들은 전하의 결마? 마이너스. 전자 하나 얻으려고 그런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전자 하나 주려면 누구랑 잘 결합해? 1족 원소. 됐어? 그 1족 원소에는 불러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자, 그 중에서요 얘네들은 수소와 반응성이 크고 그리고 알칼리 금속 원소와 반응성이 큽니다. 이렇게 외웠어요. 그쵸? 자, 그래서 할로젠 원소들은 수소랑 잘 결합하고 알칼리 금속과도 반응을 잘하는데 얘네들 없으면 지네들끼리만 결합하죠. 네, 그래서 F2, Cl2, Br2, I2 기억나요? 자, 이렇게 할로젠이라는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되는데 얘네들 상호에서 상태 순서대로 이거 무슨 상태였지? 기, 에, 고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어. 알겠어? 네. 자, 그래서 할로젠 물질들의 반응성을 보니까 플루오린이 매우 격렬히 반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죠. 자, 기억. 반응성은 플루오린이 가장 크다. 맞는 표현입니다. 니은.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 누구? 브로민만. 알겠어? 염소와 M의 반응을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이라고 했는데 염소와 M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대요. 자, 그래서 염소와 M의 화학 반응식을 쓰는데 너네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 있어?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해서 뭐 되니? 2개 물 되기 위해서는 수소 2개 있어야 돼. 이렇게 화학 반응식 쓰는 연습하고 왔지. 그때요.
화학 반응식을 쓸 때 여기 반응물과 생성물은 무조건 화합물, 안전한 물질 상태여야 돼. 맞아? 그래서 O라는 게 아니고 O2가 반응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거기서 틀린 점 찾아봐. M 더하기 CL이 여기서는 MCL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 화학식이 틀렸어. 어느 부분이 틀렸을까? 어느 부분이 틀렸을까? 뭐요? 얘 CL이 아니고 뭐여야 돼? CL2여야 돼. 되겠습니까? 모든 물질은 화합물, 모든 물질은 물질 상태로 존재하지. 그래서 그냥 원소 상태로 존재하는 아이는 18쪽밖에 없어. 되겠어? 그래서 모든 물질을 완벽하기 위해서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화학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CL이 아니고 CL2라고 쓰셔야 돼요. 그러면 얘도 그래서 뭐 EM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화학식을 썼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어디가 틀렸는지 정확하게 체크하십시오. 또 틀리지 않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질문한 거 3번 볼게요. 다음은 수소 원자의 전자 배치를 각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로 나타낸 건데 너네 오랜만에 한다. 여기 칠판을 지울게요. 자, 수소 원자 번호 몇 번? 1번이니까 양성자 몇 개 있어? 그럼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있어야 돼. 자, 근데 모든 물질들은 원자핵 바깥쪽에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뭐가 있다고? 전자 껍질. 기억나? 자, 그 중에서 몇 번째 껍질이 가장 에너지가 작아서 안정적이야? 첫 번째 껍질. 그래서 모든 전자들은 첫 번째 껍질부터 채우려고 하니까 수소도 가장 안쪽 첫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안정적 구조야.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데 이 에너지는 좋은 에너지가 아니고 불완전 에너지, 들뜬 에너지야. 맞아. 그래서 윗껍질로 올라가는 건 불완전한 들뜬 상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수소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거고 첫 번째 껍질이 A, 그 다음 B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라고 했는데 가에서 원자핵에 가까운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는 뭐하다? 원자핵에 가까운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는 크다 작다? 작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안정한 수소 원자의 전자는 나에서 A의 에너지 준위를 갖습니다 라고 했으니 안정적이려면 몇 번째 껍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 껍질. 그래서 그 첫 번째 껍질을 거기서 A라고 표현했네요. 전자가 A에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수소 원자의 전자는 나에서 A와 B 사이에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 그럼 선생님 전자가 여기 거랑 여기 거랑 여기 있어요? 근데 저는요 A와 B 사이에 여기 있고 싶어요.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이거 불가능해요 라는 얘기니까 디귿도 맞습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칠판을 지워서 자 2번 3번 다음에 몇 번이었지? 6번. 자, 물질 XY4와 Z2의 화합물의 결합을 나타냈으니까 자, 꼬맹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XY4라 그랬잖아. 이 새끼기 X하고 Y가 누군지 실명 찾는 거야.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한테도 늘 실명 찾으라고 하거든요. 찾는 방법이요. 안에 있는 아이요. 안쪽 껍질에 전자 2개 있고 바깥쪽 껍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또 다른 애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했다 그랬어. 그러면 꼬맹아 이 안에 있는 X의 실제 전자 수를 찾는 거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아? 그럼 원자 번호 6번이니까 누굴까? 그렇죠. 그래서 X는 탄소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됐어?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거 찾으셨어요? 얘는요 실제 전자수 요거 한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 누굽니까? 수소입니다. 그래서 얘가 뭡니까 사실은? CH4. 우리 한국말 알죠? 얘 누구예요? 메테인. 그래서 선생님이 쓰라고 한 그 아이들은 사실은 중국 내용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에서 매번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외우십시오. 그래서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메테인이네. 되겠어? 그러면 X는 C고 Y는 H네.
그러니까 그 옆에 Z2도 이제 누군지 실명할 수 있죠. 네, 얘는 누구 얘기예요? O2 얘기한답니다. 알겠어? 자기 거 찾는 방법 알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그 중에서요, 기억. X와 Z는 같은 주기 원소니라고 했는데 탄소하고 산소가 같은 주기니? 같은 주기예요? 네, 몇 주기 원소예요? 2주기 원소죠. 우리 주기율표에서요, 그렇게 낯선 얼굴 하면 안 되지? 주기율표에서 꼬맹아, 여기 리, 배, 궁, 반, 질, 산, 구, 내 했던 얘네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2주기 원소예요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넣으시라고요. 이렇게 주기율표가 다 베이스가 깔려야 됩니다. 두 번째요. 원자과 전자수는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탄소, 수소, 그 다음에 산소니까 얘네들 원자과 전자수 알죠? 수소는 원자과 전자수 얼마? 1. 탄소는 얼마? 산소 얼마? 4. 산소는 얼마? 6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배우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원자과 전자수는요, Z가 X보다 크니? 라고 했으니까 Z가 X보다 큰 거 당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공유 전자쌍수는요, Z2가, 자, 꼬맹아, Z2. 응? 이거 산소 아닌데? 이거 질소인데? N이에요. 있어요? 왜 공유 전자쌍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 거 안에 2개 있고요. 2개, 3개, 4개, 5개. 그래서 얘 원자 번호 됐어. 네, 5번이 질소 얘기하는 거네요. 자, 그럼 꼬맹아, 여기는 공유 결합쌍이 몇 쌍 있어? 3쌍 있어요. 알겠어? 여기는 공유 결합쌍이 몇 쌍 있어요? 4쌍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얘는 무슨 결합을 한 거야?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단일 결합을 몇 번 한 거야? 4번. 여기 몇 번, 몇 중 결합한 거야? 3중 결합한 거야. 되겠어? 이런 얘기야. 공유 전자쌍수는 Z2가 XY4보다 크다? 아니요, 작아요. 얘는 공유 전자쌍수가 4쌍이고 여기는 3쌍이라서 이쪽이 더 커요. 그래서 그런 얘기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책에 그래서 번호가 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순서 들어가야 되는데 12번이 아니고 뭐 18번인가 이렇게 숫자가 잘못 써져 있는 책도 있는데 그냥 12, 13, 14로 우리 볼게요. 순서대로. 자, 72페이지 9번부터 14번까지 질문. 11번, 9번, 9번, 11번 또. 자, 요거 2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시면요. 우리 주변에 몇 가지 물질과 그 주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자, 꼬맹아. 알코올 이렇게 쓰는데요. 왜 알아? 알코올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알코올과 먹으면 죽는 알코올 있는 거? 방식이야, 임마. 자, 먹을 수 있는 알코올은 어디 들어있게요? 소주에 들어있겠죠. 그 소주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이름은? 이제 우리 알아보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알코올이라고 하는 건 먹을 수 있는 식용의 알코올이 있고요. 먹으면 안 되는 공업용 알코올이 있어요. 코로나 때 소독할 때 알코올 쓰잖아요. 근데 어떤 이상한 분이 그래서 공업용 알코올을 가져다가 소독을 해서 가족들이 그래서 독가스 때문에 다 입원했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알코올은 2종류가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알코올과 먹으면 안 되는 알코올이 있어. 자,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알코올이 소주 속에 들어있는 그 유명한 에탄올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알코올이 그래서 메탄올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쓰는 겁니다. 우린 쓰면 안 돼요. 그냥 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써요. 화학식으로. 그래서 화학식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대학 다닐 때 선생님은 이제 물리학과였으니까 천체 물리학과였으니까 화학과 애들이 맨날 대학생들은 돈이 없잖아요. 근데 막 술 마시고 싶잖아요. 그러면 실험실에 가가지고 알코올을 가져다가 물 타가지고 소주 만들어서 마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 멍청한 애들이 여기에다가 물 타는 순간 그 아이들 같이 죽습니다. 잘 들이다야 되죠.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있는 몇 가지 물질인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화학식까지 다 외워야 되는 건 거기에 있는 소금. 그래서 얘는 화학식을 외우셔야 되지만 그걸 뺀 나머지들은 넘사벽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고 아 이런 애들도 있구나 이 정도로 가시면 되는데 자, 이 중에서 금속 원소의 동그라미 빨리 금속 원소의 동그라미 손 안 움직이지? 금속 원소의 동그라미 윤수야 하고 있니? 금속 원소의 동그라미 그 6가지 물질 중에 금속 들어가 있는 거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불러 뭐? 베이킹 파우더 안에 나트륨의 동그라미 치셨어야 돼요. 또요. 습기 제거제 칼슘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소금에 있는 나트륨의 동그라미. 자 금속 들어있으면 무슨 결합? 이온결합. 얘네들 분자니 아니니? 아니야. 그러면 금속 안 들어있는 아이들이 무슨 결합? 공유결합. 걔네들만 분자. 알겠어? 대단히 분명한 거야. 과학은요. 이걸까 저걸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분명한 거죠. 되겠어? 자, 그래서 보시면 이때 공유결합한 공유결합 물질은 한 가지만 있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틀리죠. 3가지입니다. 자, 물에 녹았을 때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 물에 녹았을 때 전기 흐르려면 무슨 결합하고 있어야 돼? 이온결합. 그러니까 몇 가지입니까? 3가지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화합물은 몇 가지 있다고요? 3가지. 됐죠? 이렇게 분명한 문제들입니다. 11번 가죠. 자, 다음은 몇 가지 물질들을 얘기했는데 꼬맹아 여기에서요 금속 원소 들어가 있는 거 동그라미. 금속 원소 들어가 있는 거 동그라미. 그 중에서 금속이 뭔지 확인. 자, 금속 원소 들어있는 거 몇 개니? 2개죠. 그 안에 있는 수산화 나트륨하고 산화 마그네슘. 얘네들 무슨 결합일까요? 이온 결합. 그걸 뺀 나머지는 무슨 결합? 공유 결합. 되겠어? 이런 느낌이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그 2가지 물질을 나눴으니까요. 이때 분류하는 기준. 적합한 거 찾아요 라고 하면 당연히 뭐라고 하시면 됩니까? 이온 결합한 애들은 액체 상태일 때 전기가 흐르고 공유결합한 애들은 액체 상태로 만들었을 때 전기가 흐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흘러 안 흘러? 이걸로 분류하시면 되죠. 되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앉아있을 때도요. 이거 분류하기 되게 쉬워요. 남자와 여자. 그럼 분류되죠. 안경 쓴 사람과 안 쓴 사람 분류되죠. 됐어? 이런 식으로요. 됐죠? 분류 기준을 만들면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의 이동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기준을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되겠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중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배웠었구나. 그래서 보면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은 70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73페이지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시험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정리해 오시면 우리가 이제 내신 들어가기 전에 앞부분에서 배웠던 것들을 선생님이랑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지금 순수하게 이제 다 중학교 1학년, 그 다음에 6학년 친구 1명 이렇게 있는데요. 2학년은 노래고 그걸 뺀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선생님이 테스트 보는 것까지를 해서 겨울방학 동안에 올림을 할 수 있는, 거기서 말하는 올림은 초급이고요. 물올이라는 이름으로 물리 올림피아드라는 이름으로 볼 건데, 초급 물리 올림피아드는요, 물리 올림피아드지만 물리만 나오지 않고요, 화학과 생물이 같이 나와요. 화학과 지구과학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내용을 총정리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하고 지금 통합과학을 배우니까 그 정도의 역량이 되는 친구들, 방학 때 고생해도 괜찮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이 몇 명을 데리고 초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는 항상 초급하고 중급을 보면 뭐 만점표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테스트를 좀 보고요. 가능성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권유해 볼게요. 자, 그러면 책상 위를 살짝 정리하시면 자, 시작합시다.
1분 드립니다. 마무리. 시간 모자란 사람. 자, 채점합시다. 1번부터 다 부를게요. 1번에 1, 2번에 2, 3번에 1, 4번에 2, 5번 3, 6번 3, 7번 1, 8번 2, 9번 1, 10번 2. 아직 개수 확인하겠습니다. 서연이, 윤수, 찬이, 주원이, 주연이, 은서, 혜규, 시윤이, 주환이, 혜희, 은재, 유찬, 아민, 우혁, 지행이.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중에서 질문할 거 있으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2번 또? 어? 안 들려? 2번, 4번 또요? 1번, 1번, 3번, 3번 또요? 자, 1번 보시면 정기적 성질에 따라서 도체, 절연체, 반도체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기억 보시면 도체는 전기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른다. 맞는 표현이고요. 철과 구리가 도체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도 도체입니다. 그래서 내용 틀렸습니다. 지금 반도체는 전기저항이 매우 커서가 아니고 전기저항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2번 보시면 불순물이 있는 쪽에 보시면요. 전자가 있지 말아야 되는 위치에도 하나 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자유전자가 늘어난 N형 반도체고요. 15족을 도핑한 겁니다. 자, 그래서 14족 원소가 불순물로 사용된 게 아니고 14족은 원래 순수한 거고 거기에 15족인 불순물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의 저만윤보다 저항이 작아집니까? 순수 반도체일 때보다 불순물 반도체일 때가 저항이 작아져서 전류가 잘 흐르는 거니까 니은은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디귿이 틀렸는데 꼬맹아, 우리요 옛날에 핸드폰 화면 뭘로 만들어져? 액정이요. 그걸 LCD라고 합니다.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로 쓰는 건 액정이 아니고 LED죠. 되겠어? 라이트 일렉트로닉 디스플레이. 그죠?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LCD는 반도체가 아닙니다. LED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3번 보시면 반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규소는 반도체 물질로 유리나 시멘트의 주성분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멘트나 유리에서 규소를 뽑아내고요. 주로 모래에서 뽑아냅니다. 자, 니은 규소의 15족 원소를 도핑하면 P형 반도체가 아니고 무슨 반도체? N형 반도체. 선생님이 숙제 검사하면서 한 바퀴 돌면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15족을 도핑한 게 N형 반도체입니다. 디귿 규소에 다른 원소가 첨가되면 전기 전도성은 감소가 아니고 증가입니다. 4번 가죠. 반도체에 대한 설명인데요. P형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니? 아니죠. N형 반도체는 규소에 비소를 첨가해서 만든 거다 맞고요. 비소를 처음 보셨을 것 같아서 칠판에 써드렸습니다. 15족이라고. 디귿 트랜지스터는 정류작용한다. 꼬맹아 정류작용하는 건 다이오드입니다. 트랜지스터는 스위칭 작용이나 또는 증폭 작용밖에 안 합니다. 넘어갈게요. 6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비슷한 문제인가요? 잘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화학 끝입니다. 공통과학에서 하는 화학은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물리입니다. 물리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적응하는 기간이었으면 이제부터 머리를 팡팡 돌리셔야 됩니다. 자, 저하고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물리 들어가죠.